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 한 라인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국가의 일자리 제도나 정보를 뒤늦게 알게 돼서 활용하시는 분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이런 게 있었어. 진작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자, 이런 생각 안 드실 수 있게 저희가 미리미리 좀 발빠르게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김원식 일자리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봬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오셨다는 건 또 발빠르게 전해주실 정보가 있다는 뜻이겠죠? 엄청 많죠. 저 엄청 많아요. 많이 가지고 오고 싶었습니다. 네. 많이 기다렸습니다. 오늘 그래요. 좋은 정보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렸어요. 문을 열면서 이거 미리 좀 알았더라면 이런 정보들 꽤 있잖아요. 엄청 많아요. 그렇죠. 네. 오늘은 어떤 정보 알려주실 거예요? 오늘은 바로 이제 국민 취업제도라고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에 변경된 점을 몇 가지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국민 취업 지원 제도라고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또 제공을 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해 주는 거. 요거 바로 국민 취업 지원 제도. 머릿속에 딱 좀 입력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스타카토로 말해주시니까 쏙쏙 들어옵니다. 네. 이 제도가 근데 네. 또 매년 변경이 조금씩 되고 그래요.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변경되고 보강된 점 조금 알려드릴 텐데요. 네. 자, 2022년부터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니까 오늘 방송 계속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자, 변경 사항 가장 많이 바뀐 거 먼저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년 바뀐다고 하니까 이거 진짜 좀 체크를 잘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제일 많이 바뀌었어요? 궁금하죠? 맞습니다. 바로 지원 규모가 규모 대폭 확대됐습니다. 좋은 거네요. 엄청 좋은 오. 거죠. 그냥 네. 단순하게 뭐 조금 확대된 게 아니라 정말 엄청나게 대폭 확대가 됐고요. 네. 또한 조기 취업 성공 수당이라는 제도도 새롭게 또 지급이 됩니다. 조기 어쨌든 취업 성공 수당. 성공수당. 네. 오, 그러면 일단은 지원 규모가 확대가 된다는 건 좀 더 혜택을 받는 네. 분들도 늘어난다는 얘기일 것 네, 같고요. 맞습니다. 성공수당까지 네. 준다고 하니까 좋게 어쨌든 들리는데 지원 규모가 그래서 어느 정도 돼요? 일단은 뭐 인구수로 봤을 때는 전년도와 비슷한 60만 명 정도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여기에서 포인트가 있어요. 네. 바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저소득층 그리고 청년에 대한 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예산 부분도 많이 늘어났어요. 네. 2021년에는 이제 1조 네. 2천억 원. 이것도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려 3천억 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거예요. 3천억 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요. 네, 엄청 대폭 확대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전체 인구수는 60만 명으로 똑같지만 네. 이제 저소득층과 그다음에 이제 청년계층에게 갈 수 있는 혜택 규모가 네. 더 늘어났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국민 취업 지원 제도입니다. 오늘 알아보고 있고 2022년에 어떤 부분들이 좀 새롭게 바뀌었는지 중심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좀 제공을 하고 또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네. 지원한다. 앞서서도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 좀 짚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전체적인 내용은 네. 역시 아나운서님답게 정확하게 알고 네. 계시고요. 제가 조금 더 지원 요건이나 심사 대상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이 총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1유형은 구직 촉진 수당 이제 50만 원씩 6개월을 받게 되고요. 또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요건 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요건 심사형 같은 경우는 만 15세에서 69세 구직자 중에 가구 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 그리고 재산이 4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분이어야 이제 요건 심사에서 통과가 될 수 있고요. 네. 선발형은 요건 심사에 좀 충족이 되지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좀 중위소득에 해당이 되지 않거나 재산에 해당되지 않거나 혹은 근로 시간에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18세에서 34세 청년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 경험 무관한 사람에 한해서 선발형으로 또 사람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심사에서 좀 안타깝게 맞아요. 한두 개가 좀 안 되면 이걸 통해서 또 선발형으로 기회가 그렇게 있을 수 해서 있네요. 이제 또 구직 촉진 수당과 취업 지원 이제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이 유형의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유형은 1유형에 해당되지 않은 이제 특정 계층이나 청년 혹은 중장년층의 대한 이제 취업 활동 비용이나 혹은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특정 계층이란 결혼 이민자, 그리고 위기 청소년, 그리고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혹은 영세 자영업자 등이 이제 해당이 되고요. 청년의 경우 18세에서 34세 구직자,
그리고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35세에서 69세 구직자 중에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사람이 해당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요건 심사형, 선발형이 있고요. 뭐 특정 계층, 청년, 중장년 또 이렇게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 제도 참 네. 좋은데 워낙에 좀 모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제도는 알아야 마시고 또 활용을 해야 맛 아니겠습니까? 준데 받아야죠. 그러니까 제도가 이렇게 널려 네. 있는데 이걸 활용을 해봐야 될 텐데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하는 거 맞습니다. 맞아요? 아마 많은 구직자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홈페이지일 거예요. 워크넷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역시나 이 워크넷에서 이제 구직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고용센터에 또 방문을 하시거나 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취업 신청서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워크넷에서 먼저 워크넷.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네. 홈페이지에서 이제 취업 지원 뭐 신청서 작성 방법은 이제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이 프로세스를 좋아요. 좀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차근차근. 가지고 네. 왔어요. 자, 먼저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하시고 네. 취업 지원 신청서를 이제 고용센터나 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제출을 하시고 그러면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정도 이내에 수급 자격 결정이 되고 알림이 옵니다. 그럼 이제 됐다 하면은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거치시면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진로 상담이나 혹은 직업 심리 검사,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떤 직업이 잘 맞고 어떤 직업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선호도 검사도 이루어지게 되고요. 고용센터 상담자와 대면 상담도 진행을 합니다. 네. 또한 이제 개인별 취업 역량이나 취업 의지 등에 따라서 이제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이거 하세요가 아니라 맞춤형으로 이제 맞춤형으로. 구직자에게 해당된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1차 구직 촉진 수당이 지급이 되는데요. 이건 이제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2주 이내에 이제 1차 구직 촉진 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네. 이후에는 이제 취업 활동 계획에 따른 구직 활동의 의무가 생기잖아요. 이제 이걸 이행하기 위해서 고용이나 복지 서비스에 연계된 프로그램에 계속해서 참여를 하시고 직업 훈련이나 일경험 프로그램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도 참여를 하시고 구인업체 입사 지원이나 면접 등 구직 활동 지원 프로그램에도 이제 열심히 네. 참여를 하시게 되면 이 이행 여부의 확인 유무에 따라서 역시나 지급 신청서 제출일 14일 이내에 2회에서부터 6회에 걸쳐서 계속해서 구직 촉진 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1차 먼저 나오고 맞습니다. 의무를 이행하고 나서 네. 그거를 또 잘 이행했는지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보고 나서 2차부터 6차가 그 다음에 맞습니다. 세이브 되는군요. 아무래도 구직을 하려면 어느 정도 비용이 또 들 수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먼저 1차로 지원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직 활동을 계속 하시면서 이제 요건에 좀 해당이 되고 네네. 이행을 잘 했다 싶으면 2차, 3차, 4차, 5차, 6차까지 6개월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네. 사후 관리가 또 있어요. 사후 관리 뭐예요? 미취업자의 경우에는 취업 지원 서비스 종료일 이후에도 3개월 동안 계속해서 구인 정보를 좀 제공을 한다든지 이제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취업자의 경우에는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 성공 수당도 지원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딱 6개월이 지나서 끝 이게 아니라 취업이 됐든 안 됐든 계속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AS라고 네. 보시죠. 네, 사후 관리를 해드린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게 신청부터 사후 관리까지 큰 프로세스로는 한 7단계 네. 정도에 걸쳐서 이렇게 과정이 나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심사도 있고요. 1차부터 6차까지 또 맞습니다. 지원이 되는 지원금이 나오는 것도 있고 당연히 그 전에 의무를 또 실행을 해야 되고요. 사후 관리까지 하면 거의 뭐 한 9개월 이상 맞습니다. 그렇죠? 관리를 네. 받고 내가 여기에 따라서 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자, 일자리 한라인 함께하고 계시고요.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나한테 어떤 맞춤형 취업 자리가 있는지부터 해서 또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고 사후 관리까지 받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 또 2022년도에는 그 폭이 좀 더 확대가 되는 내용 함께 알아보고 있으니까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해당이 된다면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정부의 많은 정책들이 달라졌죠. 이번 시간에는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책들을 모아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린 자녀가 있는 직장인들이라면 더욱 집중해 보시죠. 먼저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입니다. 올해부터 가족 돌봄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근로시간 단축 인정 사유는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 등인데요. 최초 신청은 1년간 할 수 있고 기간 연장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단 학업은 최대 1년이고요. 두 번째는 3+3 부모 육아휴직제 시행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 대체율 인상인데요. 올해부터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해서 지급하는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시행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제도 개편 소식인데요. 올해부터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을 월 200만 원으로 상향해서 3개월간 지급하게 됩니다.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월 30만 원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가 되는데요. 지급 대상 연령이 만 8세까지 확대되어 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은 2022년부터 만 8세 생일이 있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 양육수당을 영아수당으로 개편하고 지급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어떤가요? 이런 정보 잘 챙겨서 지원 받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일자리 핫라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022년도에는 과연 어떤 일자리 제도가 새롭게 생겨나고 또 변화되는 내용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 오늘 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되는 내용도 있고 변경되는 내용도 있으니까 잘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김원식 일자리 컨설턴트와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자, 일 유형의 경우에는 물론 의무도 이행해야 네. 되고 뭐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 앞서 설명해 주셨지만 어쨌든 50만 원씩 6개월 맞습니다. 동안 지원을 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사후 서비스도 네. 있고요. 그리고 이 유형의 경우에는 취업 활동 비용,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제 이렇게 맞습니다. 네, 네.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앞서서 무슨 성공수당 네. 이런 게 또 귀에 꽂혔었거든요. 새로 생긴 제도. 그러니까. 네, 네. 또 이제 새로운 제도가 이제 늘어나고 또 이제 그게 좀 어떤 수당과 관련된 네, 거는 네. 또 더 이제 귀에 많이 들어오게 그렇죠. 되는데요. 자, 지원 인원이 이제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인원은 60만 명으로 똑같지만 1, 2형 지원 인원이 기존 40만 명에서 올해부터 50만 명으로 확대 적용이 됐는데요. 여기에다가 더해서 조기 취업 성공 수당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취업을 조기로 했을 때 이 과정이 6개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6개월 이전에 조기 취업을 달성했을 경우에는 50만 원의 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요. 2022년부터 새로 생긴 이제 수당인데 네. 구직 촉진 수당을 만약에 내가 3회차 안에 그러니까 이제 3번 받기 전에 취업에 성공을 했다. 그러니까 원래는 네. 50만 원씩 6개월이었죠. 네, 맞습니다. 6개월까지였는데 네네. 그게 6개월까지 다 받지 않은 상태에서 네. 미리 취업을 했다. 네. 그럼 원래는 그것에 대해서 네. 거기서 끝이었는데 그렇죠. 조기 취업 수당으로 오. 50만 원을 네, 추가로 또 지급을 한다라는 게 네. 엄청난 또 메리트잖아요. 그러니까요. 빨리 취업하고 싶게 열심히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더욱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좀 더 있으니까 뭔가 동기부여도 될 것 같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내가 이 취업을 해도 네.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이런 것도 상당히 이제 메리트가 됩니다. 조기 취업 성공 수당 좀 정리를 해드리면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 촉진 수당 수급자에 그러니까 빨리빨리 노동시장으로 좀 진출을 했으면 네. 하는 뭔가 인센티브적인 느낌도 있고요. 2022년에 새로 신설된 수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뭐 당연히 아무나 주는 건 맞습니다. 아닐 테고요. 네. 다 예산이고 소중한 맞습니다. 돈인데 그렇죠. 지원 자격이나 아니면 받을 수 있는 자격 네. 이런 게 또 있겠죠. 그냥 제가 첫 번째로 힌트를 한번 네. 드렸잖아요. 3회차 이내. 그러니까요. 네. 어. 구직 촉진 수당 3회차 지정일까지 취창업에 성공한 인류형에 해당되는 분들에 한해서 이제 좀 그 구직 촉진 수당, 이제 조기 취업 수당으로 이제 지급이 되고요. 네. 임금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 30시간 이상 플러스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이걸 동시에 충족하는 일자리에 취업했을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자리가 이제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뭐 아르바이트라든지 네,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맞습니다. 한 주에 네. 30시간 이상 네. 일을 하고 또한 고용보험도. 아 네. 그런 것까지 취득을 하면 네. 그렇군요. 그리고 임금 근로자뿐만 아니라 네. 창업을 해도 줍니다. 아 그래요. 창업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야 되고요. 네. 또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전용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 영위를 통한 매출 발생 등의 기준이 충족이 될 경우에 이 조기 이 취업 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또한 특수고용 프리랜서들도 있잖아요. 아, 그래요? 네, 이분들에 오. 대해서도 월 2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혹은 월 매출액 1,250만 원 이상이 발생하는 곳에 특수고용이 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할 경우에도 역시 이 조기 취업 수당이
제공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임금 근로자 물론 기준이 있습니다. 주에 30시간 이상이고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을 동시에 네. 만족하는 일자리 취업자, 임금 근로자, 그다음에 창업하신 분들, 그다음에 특고, 프리랜서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특수고용과 프리랜서한테도 또 주어지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정말 좀 알아두고 이 수당을 빨리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자리도 빨리 얻고 수당도 받고. 그렇죠? 저는 정말 메리트라고 생각을 네. 하는 게 보통 임금 근로자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창업을 해도 혹은 특수고용이나 프리랜서 분들도 내가 정규직이 아닌데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데 이런 분들에게도 역시 지원을 해드린다는 게 이 제도의 굉장히 메리트인 것 같고 또 하나 놀라운 점은 특정 계층의 경우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 3회차 지정일 이것만 충족하면 지원해 줍니다. 특정 계층의 경우에는 상관없이. 네. 그럼 특정 계층이 좀 애매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누구를 특정 계층이 어떤 계층이 해당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로 기초생활수급자 포함이 되고요. 또한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포함이 됩니다. 또한 북한 이탈 주민 포함이 되고요. 신용회복 지원자 그리고 결혼 이민자 및 결혼 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또 위기 청소년 그다음에 구직 단념 청년 그리고 여성 가구주 국가 유공자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건설 일용직 그리고 FTA 피해 실직자, 그리고 미혼모나 미혼부 혹은 한부모, 혹은 청소년 부모, 그리고 기초연금수급자,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 등 총 16가지 카테고리로 특정 계층을 이제 디테일하게 분류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내가 3회차 지정일까지 취업 혹은 창업을 한 경우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이 조기 취업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네. 지원 대상이고 특정 계층 지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16개 유형으로 네. 특정 계층이 지금 나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지원을 해보시고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신청 시기, 네. 방법 이 부분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맞습니다. 이게 또 시기 지나면 또 방법 모르면 또 안 맞아요.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취업 창업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요. 또한 신청 후 2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 나열한 모든 조건을 일단 충족을 하게 되면 먼저 1회에 한해서 50만 원의 이제 구직 촉진 수당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단 1개월 미만 근무 및 폐업을 해서 이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 다시 참여하게 된 경우에는 기존에 지급받았던 조기 취업 성공 수당은 이제 반환 조치가 됩니다. 네.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증빙 자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이력이 필요하고요. 창업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상의 개업일이 필요하고요. 특수고용이나 프리랜서 등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취득한 경우에는 신고된 보수 월액으로 판단을 하고 그 외에는 월 소득 발생 각종 입증 자료, 뭐 이체 내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취업 성공 수당 지급 신청서 작성 후에 이런 증빙 자료와 함께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신청 방법, 증빙 자료까지 지금 말씀을 해드렸는데 뭐 증빙 자료 같은 경우는 일단 담당 뭐 공무원도 네. 있으실 수 있고 또 통화를 하시면서 자세하게 맞습니다. 살펴보시면 되는 거니까 내가 여기에 좀 해당이 되는 것 같다 하시면 일단 신청을 좀. 그게 네.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일단 먼저 내가 이게 될지 안 될지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먼저 신청을 하시고 나서 한번 흘러가시는 걸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뭐 2주 내에 지급 여부가 네. 가능한지 아닌지가 일단 결정이 난다고 하니까 또 아니라고 하면 추가적인 서류가 그럼요. 요구가 네.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차차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보니까요. 컨설턴트님 네. 구직 촉진 수당도 있었잖아요. 네. 또 성공 수당도 네.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이걸 사실 좀 합하면 꽤 되지 않아요? 엄청 되죠. 엄청 돼요? 어느 엄청 정도 될까요? 구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든든한 힘이 될 것 같은데요. 인류형 참여자의 경우에는 구직 촉진 수당 3개월에 150만 원, 여기에 조기 취업 성공 수당 50만 원, 거기에 취업 성공 수당 150만 원까지 받으시면 최대 350만 원의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받으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개월에 이제 6개월에 50만 원씩 해서 300만 원이지만 그렇죠. 최대로는 350만 원까지 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그럼요. 이제 뭐 아나운서님께서도 네. 이제 아나운서 준비하실 때도 네. 보면 이제 취업 준비하실 때 얼마나 많이 뭐가 듭니다. 네. 이게 50만 원이란 돈이 어떻게 보면 적어 보이지만 또 구직하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든든한 소득은 없는데 네. 뭔가 투자할 곳이나 맞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맞습니다. 사진도 찍어야 네. 되고 옷도 한두 의상도 벌쯤은 있어야 되고 굉장히 맞습니다. 많이 들어요. 네, 거기다 공부도 하셔야 되고 맞아요. 이거를 무려 6개월 그리고 만약에 조기 취업에 성공하시면 최대 350만 원까지 받아갈 수 있다라는 게 진짜 저는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일단 먼저 신청부터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꼭 수당 신청하셔서 아낌없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살펴보면 이렇게 제도들이 좀 많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몰라서 내가 이거를 내 몫을 좀 못 챙긴다 이러면 굉장히 안타깝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좀 신청을 해보시고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국민취업지원제도 2022년에 변경된 내용들 좀 여러 가지 꼼꼼하게 살펴볼 내용들 중심으로 알려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도 일단 신청하셔라 이렇게 강조를 해주실 것 네. 같지만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 남겨주시겠어요? 맞아, 제가 조금 약간 속물적인 얘기 그래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네네네. 사실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많은 원동력이 있지만 그 중에 또 큰 원동력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게 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수 그래서 있죠. 그럼요. 많은 지원 서비스 중에서 네. 사실 이렇게 돈으로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 수당으로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는 다른 지원 서비스보다는 조금 더 까다로운 기준이 있고 네, 조금 더 좀 엄격한 심사 기준이 있기 마련입니다. 네네. 근데 이 제도는 정말 많은 분들께서 많은 진짜 60만 명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 받아가실 수 있게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진짜 웬만하면 다 받아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고민하지 마시고 예, 시간이 아깝습니다. 네.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신청하셔서 수당 꼭 얻어가시고 취업에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뭐 소중한 국가 예산이다 보니까 자격이 안 되는데 아무나 주지는 않을 아유, 겁니다. 그럼요. 그런데 네. 꼼꼼하게 또 살펴보고 자격이 된다면 얼마든지 취업에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소중한 또 네. 자본을 확보하실 수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자격이 된다면 신청해 보시고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김원식 일자리 컨설턴트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자리 핫라인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내용 가지고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역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청년 정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청년 내일 체험 공제나 국민 내일 배움 카드 등의 정책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오늘 소개해 드릴 정책은 들어보신 분이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입니다. 지금부터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해 드릴게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 원, 1년간 최대 9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세에서 34세의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단, 성장 유망 업종, 미래 유망 기업, 청년 창업 기업, 지식 서비스 산업, 신재생 에너지 산업, 지역 주력 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합니다.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합니다. 지원 조건은 2022년에 채용하고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 임금 준수, 인위적 감원 금지 등이 있습니다. 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후 선정되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간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의 경우 최초 6개월간의 지원금의 경우 일시 지급되고 이후 지원금은 2개월씩 나누어서 지급받게 됩니다. 사업주가 지원 대상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고 지원 대상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 원, 1년 최대 9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의 경우 수도권은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참여 기업의 경우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잘 살펴보고 지원해 보시면 어떨까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 시장도 얼어붙고 취업 준비에 나선 우리 청년분들의 마음고생도 심해졌다고 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청년들을 위한 심리적 케어 제도 알려드립니다. 바로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인데요.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분들을 위해서 상담 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 근로자가 대상이고요. 군필자의 경우 복무 개월수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만 39세 미만까지입니다. 매월 20만 원씩 총 3개월 동안 심리 상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활용해 보시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